반포에 준신축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네. 25평입니다. 네. 물론 다른 주택수나 네. 뭐 가족 상황, 직장 이런 거 전혀 지금 모르고요. 네, 세금 네. 아직 뭐 모르고요. 네네. 팔고 강남 재건축 사는 게 나을까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타이밍상 저는 나쁘지 않아요. 타이밍상. 타이밍상. 왜요? 반포는 많이 올랐어. 맞아, 진짜 좀 좀 심하긴 해. 그리고 더 갈 것 같긴 한데 심해. 심하게. 좀 그러니까 빡세. 오른 거 팔고 좀 저평가된 데 가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제가 한번 여러분 그 방송에서 지난번 방송에서 아마 그 신축보다는 이제 강남 재건축이 조금 더 저평가돼 있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여의도 응. 또 말씀하셨고 목동도 그렇고, 목동도 말씀하셨고 강남도 얘기하셨고. 근데 최근에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 반포 팔고 강남 재건축 들어가자는 그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나쁘지 않고 요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기사도 오늘 최근에 있었는데 요새 좀 움직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왜냐면 그렇잖아요. 지금 반포가 50을 60을 찍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 신규 재건축이 재건축 되면은 추가 분담금 내고 해도 남는 장사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고 입지가 좋은 강남 재건축은 돈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몰리죠. 그 다음에 저평가돼 있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으니, 이제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근데, 후랭이가 그때는 그래도 간다면서, 만약에, 김영동 사장님 옆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갈 수 있다면, 저는 서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한 칸만 있으면. 잠시 5단지로. 그럼요. 앞으로 이제 그런 타이밍에 이제 더 도래할 거다. 왜 노도광 있었잖아요. 뭐, 네. 추가 부담금 5억 해서 막 난리 났었던. 네, 근데 네. 그거를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성을 좀 높여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차피 이제 서울시랑 입장은 좀 다른 게 이제 정부랑은 하는이랑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정부랑 서울시랑 이게 약간 좀 미묘하게 좀 달라요. 그다음에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니까 그래도 약간 좀 섞여 있잖아요. 약간 그 자유민주주의도 좀 섞여 있고 사회주의가 좀 진하게 담겨 있죠. 근데도 이것도 좀 섞여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좀 인센티브 좀 올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왼쪽이신 것 같고 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다 정책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인센티브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 노원이나 이런 쪽 그 재건축 단지는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사업선이 개선될 여지도 있겠다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런 말도 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기억 안 나요. 그건 내 생각이었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사업성이 이제 이것도 뭐 국회 통과가 되거나 그냥 멘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사업성을 좀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도 이제 사업성이 좀 개선이 되면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요거를 토대로 그러면 재건축 단지들도 좀 관심을 가질만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그래서 꼭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 도봉, 강북도, 노도강도 이런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이 되면은 좀 좋아지거나 좀 여건이 좀 수요가 좀 몰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확실히 좀 재건축이 눌려 있다고 보시네요. 많이 눌렸죠. 뭐 지금은 지역을 막론하고 서울을.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 좀 완화되려. 왜냐면 그게 신축이 너무 올랐어. 내가 볼 때는. 강남 신축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럼 구축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축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신축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구축 20년 차는 뭐 한 20년 남았잖아요. 18년, 20년 남았으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구축. 그러니까 저는 구축보다는 신축이나 재건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딱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아니면 수도권 신축으로 가거나. 구축도 물론 좀 수요가 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보다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확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구축보다는 수도권의 신축, 혹은 서울의 재건축, 강남 재건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무게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쵸. 비교하기에는 서울 재건축, 그다음에 수도권 신축 여러 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갈 거냐, 그다음에 내 단기로 갈 거냐, 장기로 갈 거냐,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건데 저 같으면 뭐 수도권 신축 여러 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법과 잘 연결해서 하면은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이렇게 적용하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것도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드디어 내려갔습니다. 네. 하나. 요번에 그 0.25 금요일인가요? 그죠? 금통위에서 이제 0.25 내렸는데 왜 이제 비아파트나 이런 게 수익형 부동산이 오를 수 있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대출을 끼고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대출이 이자가 낮아지니까 월세 받는 건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가 낮아지니까 수익이 개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예전에 뭐 6%인데 지금 한 8%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제 판단해서
또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도 맞춰서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비아파트에서 긍정신호라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빌라, 그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상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빌라는 좀 비추. 왜냐면은 그 나중에 뭐 날림 공사라든가 이제 그 제가 무제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날림 공사도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꺾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 팔리니까. 그래서 빌라는 패스. 상가는 요새 자영업 힘들어요. 요새. 아,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상가도 또 공실 상가도 많고 상가도 좀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냐면 오피스텔로 갖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왜? 오피스텔은 공실이 안 난다. 진짜 안 난다. 안 나고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오피스텔도 조금씩 바닥 찍고 오른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 내가 오피스텔을 샀을 때 다른 거 강남 집을 살려고 했더니 요거 때문에 취득세가 8% 12%가 돼버리면 열받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요거를 이제 임대 그다음에 다 세팅하고 나서 오피스텔도 하셔라.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항상.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비아파트도 조금 오를 여지도 있겠다. 그게 이제 오피스텔. 근데 이제 상가나 빌라는 조금 조심하시자.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 한 번으로 민간 소비 촉진 효과 크지 않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싶다. 자기는. 근데 집값 때문에 못 내린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집값 불안 때문에 못 내리겠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한국은행 총리가 왜 집값 걱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분이 국토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집값 걱정은 원래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이제 상호 협의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분처럼 한국은행 총리가 이렇게 멘트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역대 한국은행 총리 중에. 조금 나대. 조금 선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한국은행의 주 업무는 물가 안정이고, 물론 이제 부동산도 물가에 포함되긴 하지만 경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금리를 높이냐 낮추냐 이런 것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제 본인 생각에 있으니까 집값 무조건 안정시켜야 되고 경제는 살려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매몰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사실 경제가 어떠냐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자영업자들이 안 좋은데, 자영업자들이 안 좋은 이유, 여러 가지 요인이 대출 금리도 낮춰줘야 되는 것도 있고, 대출 금리가 높은 것도 있어요, 사실 자영업자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게 쿠팡 배민 수수료도 너무 세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는 게 이게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해봤자 1시간에 뭐 2,000원? 맞아요. 2,500원? 근데 그래도 되는 게 어차피 알바잖아요. 그분들은. 나도 그랬고. 알바고 잠깐 있을 거잖아요. 3개월, 뭐 6개월. 오래 할 거 아니잖아요.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직원 대접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지 않냐. 왜냐면 대학생이고 혹은 고등학생이고 그냥 잠깐 벌 거잖아요. 잠깐 벌고 뭐 한 달만 있다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뭐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 하면 뭐 거의 220, 주휴수당 포함하면 220만 원, 3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럼 그게 다 망한다는 거죠. 실제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게 한 달만 일할 친구한테 나는 오래 일할 겁니다 했지만 한 달만 일하고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근데 어차피 그 친구들은 직원이 아니잖아요, 사실. 알바고. 근데 그런 알바들한테, 학생들한테까지 최저임금을 하는 게 맞냐. 그게 사실은 힘든 건데, 그러면 금리라도 낮춰서 대출 금리도 낮춰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결국은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경제는 여건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누굴 위한 거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빨리 내려라 뭐 이런 거네요. 금리를 더. 내려야죠. 내려야지. 내리는데 집값을 만약에 잡고 싶으면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취득세 중과 없애고 누더기 정책 다 폐기하고 양도세 중과 없애고 그다음에 양도세 인센티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럼 경제도 다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야. 다. 양도세 슬라이딩. 양도세 올해는 뭐 100%, 내년에 90%. 그러면 사람들이 앞다퉈서 매물을 내놓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양도세 세금 받으니까 좋고 취득세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거래가 멈추는 게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거래는 활발히 돼야 돼요. 활발히. 그래 어쨌든 정부에서도 취득세도 받고 세금도 증가하는 거고 어떤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도 이제 비용이 경제가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거래가 돼야지. 근데 그런 거 다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집값 오르니까 거래 싹둑 잘러 이거잖아요, 지금. 집값 올라. 거래하지 마. 그러니까. 대출하지 마. 근데 이게 눌리면 계속 눌릴 수가 없다. 한 번에 폭발하면 더 무섭게 재앙이 될 수가 있고
부작용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최근에 그 후레인 팬 그 해서 상담을 오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분이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이스크림 매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7개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은. 근데 나쁘지 않대요. 그래도 순수익이 한 1200에서 1500 정도? 미쳤다. 7개니까. 되게 좋다. 네. 그래서 근데 그 7개 관리를 그 다 잘 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예 안 본대요, CCTV를. 왜냐면 이제 그거 로스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거예요. 그냥. 마음 편히. 근데 그거 보면 엄청 스트레스라고 그 아예 이제 안 보고 이제 한다고 그냥 로스는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이제 사람을 쓰면 오히려 그게 이제 남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근데 처음엔 좀 보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 사업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왜냐면 저도 이제 공감했던 게 뭐냐면 저도 분당 매장 있을 때 CCTV를 계속 보게 되는 거야. CCTV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쿠팡에서 뭐 하나 빠졌다고 연락 오면은 막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가 없는.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했어야 돼 사실은. 그러거나 말거나 돈이 잔금 이렇게 매일 이게 정산하잖아요. 근데 100원, 200원만 안 맞아도 막 짜증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해야 돼 사실은.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내가 그 부분 보고 얘기 듣고 크게 가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처음이라 그 몇백 원 안 맞는 것도 좀, 왜냐면 사실 그 1,000원 안 맞아도 이상하잖아요 좀. 이게 돈이 안 맞으면, 현금이 안 맞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거 보고 저도 좀 많이 배웠고. 취미가 네. 지금은 독서시지만 네네. 그때는 CCTV 보는 거였죠. CCTV랑 이제 매출 보는 거. 매출 보는 거. 매출 보는 거. 아,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맨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졸업하시니까 너무 좋아 보이신다. 표정이. 그래요? 네. 너무 좋아 보이신다. 네네. 2번 다시 하지 마셔라. 하지만 그 이제 만나셨던 네네. 그분은 네. 또 잘하고 잘하고 계시고 계시더라고요. 성향에 따라서 또 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도 이제 그때 왜 한참 제가 옥정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래서 갑자기 그 방송 보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계약을 했었대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많이 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무섭다 이제 방송하기. 그러니까 무섭다니까. 떨어지면 그러면 쫓아왔겠죠. 이 근데, 새끼 막 이러면서. 근데 설마 또 그렇지는 하겠는데. 무섭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항상 말을. 아, 이제 사실 저희가 23년도에는 네. 아무도 안 보니까 네네. 봐도 반응이 없으니까 좀 그랬는데 맞아요. 막 얘기했잖아요. 단지도 맞아. 막 얘기하고 맞아요. 막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좀 다시 또 맞아요. 조심스러워지는 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긴 이게 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그러면서 막 그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뭐 아이스크림 좀 들고 오셨습니까? 그러게 그건 안 갖고.